글로리 시대는 이제 개 새끼들, 그러니까 개 아들, 예. 개 자녀들 네. 이 만드는 시대죠. 네. 개 시대는 이제 부모들이 만드는 시대. 부모들은 개고 그 개의 자녀들. 글로리. 얘들이 글로리들이다. 예, 더 글로리의 시대.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 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언론들이 지금 다 쟤네들 앞에 줄 서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힘당 쪽으로. 그러니까 더 기울게 해야 된다. 더 기울게 해야 된다. 기울기가 너무 약해. 더 밟아서 확실히 기울여야 돼. 예,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농담 섞어 말씀드린 건데. 네. 지금 완전히 언론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완벽하게. 근데 이 상태를 더 수직으로 만들고 싶은 건가? 그렇죠. 거의 이제 언론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받아 쓰는 앵무새 집단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말이겠죠. 야, 정말 좀 너무합니다, 진짜. 이런 와중에 이제 이동관을 여기에 이제 지금 박아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MB 시절에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앞잡이 아닙니까, 놈이? 맞습니다. 예. 아주 나쁜 놈들은 다 등장해요, 그죠? 다시 예. 빌런들의 시대. 예. 동물농장. 빌런 끌어모으기. 빌런 끌어모으기. 악당들 집합소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집합소. 정도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 MB는 쿨했다고 하더니 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 윤석열이가 옛날에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나았으면 MB가 제일 쿨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거든요, 그놈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 인사들을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쌍용 자동차 그 사람들 패듯이 지금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용산 참사에서 사람 죽였듯이 딱 그 모양 그대로도만요. 그 위에서 막 웅둥이질하는 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동관이 아들 학폭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뭐 기사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정순신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싸움을 시키게 해요. 친구들 둘이 세워놓고 야 니네 서로 패. 안 패면 지가 패고. 그다음에 뭐 야 나를 좀 즐겁게 해줘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다른 애 때리고 오게끔 하고 완전히 글로리예요. 진짜 더 글로리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뭐 손톱을 깎아가지고 이제 뭐 침대 위에 뿌려놓고 오고. 그다음에 왜 나 피해 다녀 너? 그래서 머리를 잡고 책상에다가 300번을 찍었답니다. 이러면은 그 아이는 그 피해 학생은 완전히 이게 심리가 아니 3번도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30번도 죽을 것 같은데 300번이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는 이건 뭐 그 순간에는 거의 뭐 정신이 나간다고 봐야죠. 이놈이 지금 뭐 고려대 어디 의사라는 것 같아요. 의사예요? 고려대면 선생님 또 제가 이명박 때문에 고대라는 걸 안 밝힙니다. 예, 이명박 이후에. 근데 이런 사람이 의사 되면 위험하겠네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 수술하다가 안에다 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째든가 뭐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저는 더 글로리의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개들의 시대, 글로리의 시대는 뭔가요? 글로리의 시대는 이제 개 새끼들, 그러니까 개 아들, 개 자녀들 이 만드는 시대죠. 네. 개 시대는 이제 부모들이 만드는 시대. 부모들은 개고 그 개의 자녀들, 글로리. 얘들이 글로리들이다. 더 글로리의 시대.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글로리 시대가 열렸느냐? 네네. 70년간 지속된 극우 세력의 지배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층 교체가 없어요. 지배층이. 계속 친일 세력, 기득권 세력, 극우 파쇼 세력이 70년간 한국을 지배해 왔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해오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득권층은 기본적으로 개인이기주의적 삶을 삽니다. 개인이기주의적 삶을 산다는 얘기는 결국 쾌락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이기주의자들이 뭘 추구하겠어요? 쾌락이죠. 개인적 쾌락. 그러니까 쾌락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기생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이 다 사라지면 얘들은 바로 죽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 사라지면 노동자 농민은 더 행복하게 더 잘 삽니다. 그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그거? 그렇게 기득권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국민들 속에 기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생적 삶을 산다. 그 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학대, 폭력, 그 다음에 정신적 고문, 착취를 일삼아온 집단이죠. 나쁜 짓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범죄에 가까운 어떤 정신병적인 행동들을 계속 일삼아온 집단입니다. 요즘 정신병이죠. 뭐 손톱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그렇죠. 뿌리다니 진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네. 이 사람들은 색깔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색깔 공격만 하면 다 쓰러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능력 개발도 안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지금은 단순히 기득권층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거 뭐 소위 이제 그냥 자본가 집단이 예, 예. 아니라 정신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한국인들 중에서 네. 그런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사수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네. 인근 정신 건강 자체가 한국인들 중에 제일 나빠요. 아.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허.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한국의 아동들, 소아들, 예. 아동들의 정신 장애 비율이 네. 강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 전국에서 아. 서울 강남이 압도적이에요. 예. 그 비율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환경은 좋았겠습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체계적으로 더 나빠졌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기득권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은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예. 괴물들이 돼가고 있고요. 되어버렸죠 이미. 예.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도구하고 학대하는 것만 할 줄 압니다. 네. 자식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부모들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식을 대하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다 파괴되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강남의 그 높은 정신 장애 발병률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파괴돼요. 그럼 자라나서 얘네가 뭐가 되냐면 글로리에 나오는 가해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의 학폭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가 나온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기득권층이 됩니다. 네. 이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의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한국 사회에 이미 구조화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의 그 유전은 네. 아니고 이제 물려줌.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득권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정신병도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있다. 정신장애까지도 물려주는 거죠. 그것도 점점 악화되면서. 네네. 그게 학교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더 글로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폭력이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깡패들이 가난한 애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주먹 쏘는 애들 가난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은 가난한 애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 오히려 돈 있는 애들 괴롭히죠. 돈 있는 애들 괴롭혀야 돈 삥이라도 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잘난 척하거나 이런 애들 괴롭혔고 친구를 좀 괴롭히기보다는 학교 밖에 나가 싸움했습니다. 네. 좀 창피한 걸 알아가지고. 예. 근데 요즘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다 한국 기득권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학교에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은 한국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어른들의 세계가 그대로 학교에 투영되고 있다. 예. 그래서 학교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이 기득권층 청산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 네네. 그거 보세요. 안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 이 정순신 아들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뭐 그 뒤에 좀 뉴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넘어와 버리고 위야무야. 네. 그 넘어와 버렸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동관 아들 학폭 문제가 나오는데도 더 심한데도 네. 언론들이 별로 다루지를 않고요. 네. 그냥 뭐 전에 있었던 건 뭐 그냥 그대로 약간 묻어버리는. 네. 뭐 거의 뭐 정순신이 술 안 마시면 이건 정말 찐 학폭인데. 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엄마가 그 당시 얘기입니다. 좀 된 얘기더라고 이게. 네. 엄마가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선생 이거 학폭으로 하자고 회의하자고 한 선생들 명단을 달라고 그랬답니다. 야, 진짜 무섭네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폭로한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청문회까지 나와서 말을 했던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래요. 그 학교 교과 가사를 쓰신 분이래요. 그 정도 인정받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학폭 이제 위원회를 열고 그러면 이제 학폭이 이제 기재가 되면 대학을 못 간다 그러네요. 네. 좋은 대학을. 네. 그 기재됐으면 고려도 못 갔겠죠. 그렇죠. 의사가 뭡니까 지금? 네. 의사가 있는 병동에 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정신병동에. 그렇죠. 네. 야 이거 진짜 끔찍합니다.